네, 안녕하십니까. 정 본부장입니다. 네, 오늘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. 시간은 지금 10시 5분 전이네요, 저녁. 예, 저도 좀 퇴근하고 이제 스튜디오로 와서, 이제 뉴스룸으로 와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뭐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 방송 많이 하고 보면 보면 유튜버들 보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뭐 유튜버들 촬영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 그들을 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.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뭐 유튜버를 저 스스로를 유튜버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 유튜버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상업적인 목표를 뭐 달성하거나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내고 뭐 조회수를 많이 늘려서 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오로지 순수한 목적으로 제가 이런 어떤 촬영장과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보면 뭐 유튜버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, 그냥 자기 집 뭐 서재 같은 데서 뒤에 커튼 좀 쳐놓고 아니면 무슨 뭐 책 옆에 뒤에다가 엄청 책 많이 꽂아가지고 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금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실 텐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이런 방송도 결국은 보시는 분들이 물론 뭐 편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뭐 내용도 좋지만 형식 말하자면 이런 어떤 장비나 시설을 갖춰 놓고 방송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, 바로 이것도 하나의 정성이다.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뭐 돈을 쓰고 시간을 써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구나, 그러니까 입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구나, 뭐 그냥 뭐 카메라 갖다 놓고 아니면 뭐 핸드폰 뭐 갤럭시 같은 걸로 촬영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그냥 뭐 몸뚱아리 하나 넣고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인식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물론 모든 것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형식이 내용을 구축한다고 봐요. 왜냐하면 다들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. 뭐 지금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좌파냐 우파냐, 그리고 뭐 시장 경제로 따지면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시장 경제냐 사회주의 경제냐,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그냥 뭐 격렬하게 아주 그냥 감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, 또 뭐 아예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제 지식적으로 아예 뭐 어떤 본인들이 봤던 책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이 방송국이 비록 그렇게 협소하고 뭐 작지만 저만을 위해서,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의도를 위해서 마련된 곳이고,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5년, 10년이, 20년이 지나도 그 내용의 어떤 변화가 없이 마치 우리가 이제 150년, 200년 된 고전처럼 어떤 그 주제의 보편성에 부합되는, 보편적 주제에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도 뭐 어차피 아시겠지만 제가 뭐 조회수를 많이 늘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뭐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었다 그래요. 뭐 나중에 결국 두고두고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책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발견된 거고, 뭐 바흐의 무반주 첼로의 모음곡 이런 것도 뭐 최근에 발견됐고, 그 당시에 이제 바흐라는 사람도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도 150년 지나서 누가 뭐 그때도 유튜브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고, 셰익스피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뭐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뭐 셰익스피어나 바흐나 그리고 또 뭐 호머 같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외계인이 이 방송을 보든 보면 좋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지난 2번 정도 방송을 했었죠. 뭐 이전에는 상당히 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멘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, 첫 번째는 이제 심플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, 두 번째는 긴 호흡으로 인생을 대하라,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.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박자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,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위급 상황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그 황급한 상황 앞에서는
이런 어떤 얘기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. 이런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이. 그냥 대부분이 다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,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적인 어떤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익혀진 내용만이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지, 자기가 봤던 책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런 이유도 바로 거기에 근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만의 박자를 가져라라는 얘기는 사실은 일본의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이란 분이 젊었을 때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뭐 무패의 전석이었다고 하는데, 당시만 해도 패하면 죽는 거니까요. 진검승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진검승부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 진검승부죠.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륜서라는 책을 썼어요.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 중에서 여러분 자기만의 박자를 가져라라는 얘기가 10가지 이제 그 프린시플 원칙 중에서 하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의 나만의 박자를 가져라. 이게 무슨 얘기야?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인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사실 이제 이게 박자라는 것은 자신만이 가는 어떤 흐름이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을 쥐고 상대하고 이제 대적을 할 때, 보통 이제 처음에는 자기 박자를 가져가다가 나중에 가면은 상대의 박자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의 박자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. 그래서 결국 이제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이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죠. 내가 이제 어떤 이니셔티브를 이제 먼저 쥐어야 상대를 이제 제압을 하고, 결국은 상대의 어떤 그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이제 전쟁 승패, 그리고 이제 승부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, 이 현실 사회에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좀 이어진다고 봐요. 제가 봤을 때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자기만의 박자를 가져라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읽으면서 제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지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, 실제로 현장에서는 본인만의 박자를 가져서 연습을 한 사람과 늘 어떤 본인의 박자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더라고요. 실제로 매우 박자가 무너집니다. 그리고 박자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혼비백산하게 되죠. 혼비백산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박자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루틴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. 예, 요즘 뭐 루틴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. 예전에는 뭐 루틴이라는 말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루틴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의 어떤 박자라는 것은 본인의 루틴일 수도 있고, 또 본인의 원칙일 수도 있고, 본인의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뭐 이론이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,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박자, 나만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하나의 리듬, 이것을 가지느냐라는 어떤 느낌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생활의 리듬이 왜 중요하냐면,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사는 삶, 그리고 사회에서는 상대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, 실제로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의 러버,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상당히 매일 생각해 주겠지. 또 나에 대해서 매일 나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늘 생각하겠지. 이렇게 생각하고, 또 뭐 나의 상사가 늘 내 생각만 하겠지. 나의 욕만 하겠지. 나의 밑에 부하들이 내 욕만 하겠지.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, 실제로 그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. 네. 그냥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 뿐입니다. 그 고민들 앞에 여러분들이 있을 뿐이에요. 즉 말하자면,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박자를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.
여러분들이 박자를 가져도 그들이 왜 저 사람은 자기 박자만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박자는 고집이 아니에요. 이 고집이란 것은 뭐냐면 상대하고의 뭔가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뭐랄까요, 강요하는 게 고집이죠. 리듬이나 박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뭔가를 어치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어떤 하등의 목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나의 그냥 박자예요. 물론 그 박자가 결국 상대의 어떤 승부에서 상대를 제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박자, 그리고 인생의 박자, 그리고 어떤 워크의 박자를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. 저는 뭐 그 부분을 이제 비유를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. 뭐 무관심이 아닙니다. 그건 그들도 바빠요. 그들도 자기 인생에서 본인의 삶이 많아요. 뭐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재산 문제, 뭐 여러 가지 뭐 사생활,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애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뭐 또 학생이라면은 뭐 성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 현안들이 많습니다. 그런 현안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와 관심이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와 관심사에서 연결이 됐을 때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을 때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듬으로 살아온 것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상대, 타인과의 목표에서 그냥 한번 합치되는 것 뿐이에요. 그 합치되는 시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리듬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진다? 합치되는 수준에서 무질서가 오게 되는 거죠. 예, 무질서가. 이거는 어떤 뭐 경제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투자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전부라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청년들에 대한 멘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,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. 인사이트, 직관, 예,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지만 뭐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 한 5, 6분 정도 지났나요? 했는데 제가 오늘 문득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사실 뭐 이런 멘토는 그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뭐 이야기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실제에 근거하는 얘기입니다. 그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뭐랄까, 현장에서 더 밀착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, 나의 박자는 뭘까? 나의 박자는 4분의 3박자일까? 4분의 4박자일까?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, 나의 루틴은 뭘까? 이런 생각.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우주의 박자, 인생의 박자, 세상의 박자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